동아일보TV 바이오세계입니다. 오늘은 미원 산골 마을빵 김희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미원 산골 마을빵은 농촌 지역에서 10대부터 70대 마을 주민이 함께 일하며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마을 기업입니다. 이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원 산골 마을빵에서 지향하는 어떤 기업의 가치 이념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네. 우선 저희가 있는 데가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촌 지역마다 농촌 지역 소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인구 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소멸되어가는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곳을 통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꿈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뭐 이런 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같이 만든 그런 마을 기업인가요? 네네네. 지금 현재도 네. 처음 시작할 때도 주민들이 직접 우리들 손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직접 같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원면 주민들이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미원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원면 마을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4,000명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네. 예전에는 뭐 10,000명 이상, 뭐 80년대 이때는 10,000명 이상 됐던 주민들이 뭐 점점 줄어서 이제 그나마 4,000명 유지되던 인구도 줄었다고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이 마을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시골 마을을 살려야겠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기업이네요. 그럼 이곳에서 만든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 특성이나 뭐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저희는 미원 산골 마을빵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원에서 생산한 우리밀, 또 미원뿐만 아니라 청주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쌀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빵을 만들고 뭐 과자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나 되죠? 지금 빵을 주로 하는데 한 20가지 정도가량 대략 품목으로는 그렇게 현재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밀로 만든 빵 종류가 있고 우리쌀로 만든 빵 종류가 있고 또 두 가지를 또 일부 섞어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우리밀과 쌀, 그 다음에 그거를 혼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100%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로 그리고 쌀은 100% 우리쌀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팥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지역민이 이렇게 농사지은 걸 사용하나요? 그렇죠. 저희가 농촌이다 보니까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가능한 거는 그걸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보통 사과즙 저희가 들어가는 게요. 그리고 아카시아 꿀이 또 빵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단팥빵 만들 때 필요한 팥을 직접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수매를 해서 그걸로 가공을 해서 팥을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마늘, 양파도 들어가는데요. 마늘, 양파는 현재는 일부만 또 공급 가능할 때만 사용하고 어려울 때는 이게 단지 조성이 안 돼 있고 아직까지는 그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요. 가능할 때만 그렇게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만든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다니까 특히 뭐 국산 팥은 정말 맛이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종류가 정말 많네요. 사과즙 모닝빵도 있고 쌀 식빵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통밀빵. 이게 지금 그리고 농민들이 직접 이 기술을 배워서 만든다고 들었는데 지금 처음에 만들 때는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 중에 공동체 사업에 고민하고 같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하고 5명이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2년째 지나면서는 농민들은 참여했던 농민들은 농사처럼 바빠서 못 나오니까요. 또 농한기 때 이용해서 같이 빵 만드는 데 참여하고
또 지역 주민들 중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분들로 선발을 해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빵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20가지 정도 지금 제품이 네네.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우리 밀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밀빵 종류하고 우리 쌀빵 종류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 쌀빵 종류들을 또 많이 찾아주시다 보니까 제일 대표 뭐 시그니처 네. 메뉴다 뭐 이렇게 네, 사람들이 네. 얘기해 주는 게 사과즙 모닝빵. 이거는 모닝빵. 미원에서 생산된 사과를 즙을 내린 사과즙을요. 네. 쌀가루하고 배합을 해서 하는데 물은 극히 일부 조금만 들어가고 사과즙으로 그 물을 맞춰가지고 만들다 보니까요. 일반 모닝빵에 비해서 식감도 쫄깃하고 네. 사과 향기가 그래도 조금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이런 맛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자님도 좋아하신다는 네. 단팥빵. 지난번에 먹었는데 네, 팥이 진짜 네네.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맛있더라고요. 네. 우리밀로 만들고 네. 그리고 단팥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수제 단팥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이 제품 먹어보고. 일단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일 깜짝 놀란 거는 보통 빵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20, 30대만. 네. 근데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빵을 굉장히 좋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이 빵을 한 2년간 하면서 네.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그분들은 일반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기성 베이커리, 그러니까 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아주 달고 화려한 빵. 물론 이제 맛 좋긴 하지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 빵에는 가능하면 첨가제를 줄이고 그 뭐 단맛을 좀 덜 나게 하고 가능하면 건강한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오히려 더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맛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네네네. 오히려 이제 맞는 맛이 찾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먹었을 때 제가 단팥빵을 하나 다 먹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단맛은 조금 덜한데 먹고 나서 속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좀 가능하면 뭐 소화에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뭐 첨가물. 많잖아요. 첨가물들이. 네. 물론 우유 버터도 그럴 테고 설탕도 그럴 테고. 그 외에 다른 첨가물들을 최대한 줄이고 빼자라고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셔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속이 편안하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해주세요. 지금 마을 기업으로 미원 산골 마을빵 이곳을 좀 창업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를 좀 알고 싶으시네요. 네. 빵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그 공동체 공간 유지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자고 한 거였어요. 저희가 지금 빵을 만드는 곳이 미원 소재지에 구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이 2018년에 빈 공간이 되면서 저희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뭐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 그래서 뭐 교육 문화 공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2018년부터 이제 농협에 임대를 해서 저희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들어가고 또 관리비도 들어가고 프로그램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회비나 후원금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사업을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그 시기에 농업기술센터,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지원 사업이 있어서 마침 그게 공모 사업이 됐고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베이커리 빵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좀 조성해주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주민들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빵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 거기 지역 주민들 이제 농사 지은 것을 또 사들일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그 터가 되고, 그다음에 수익이 또 창출될 테니까 네네. 그게 이제 그 공간을 유지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도 있죠. 어떤 점이? 네. 처음에 이 사업을 뭐 시작을 할 때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로 폐업을 한다, 휴업을 한다, 뭐 이런 식인데 우리는 거꾸로 창업을 해.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공간 유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느 개인 사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 역시도 공동체 사업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출자금을 많은 분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받아서 그걸 사업 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한 건데 말하자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하자면 빵을 만들 수 있는 도구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 만들어 놓고 시작하려니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개인 사업화 하지 말자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우리가 이제 출자 한도를 1인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묶어서 출자를 한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사업 자금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죠. 개인 혼자서 이렇게 개인 사업 같으면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또 구조였어요, 처음에. 그럼 몇 명이나 참여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48명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한 15명 정도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점점 늘어나네요. 점점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이제 보람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 뭐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뭐 방송에 몇 번 나가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청주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서도 전화도 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 1년 사이에.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신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빨리 이렇게 성장하냐. 그래서 미원을 대표하는 일종의 이제 이우리밀빵 뭐 이런 게 하나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10명 넘는 분들이 뭐 파트타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에서 일을 하시고 조합원들까지 포함하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일도 하고 뭐 같이 교류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큰 성과가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큰 보람도 느끼게 되죠. 농촌 주민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어쨌든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뭔가 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이 빵을 계기로 해서 밀 생산이 미원에서 거의 전무했었어요. 한 40년 전에는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라진 밀을 이 빵으로 인해서 우리가 밀농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밀농사가 미원에도 굉장히 맞고, 또 미원에서 생산된 밀이 다른 지역 밀보다도 품질이 우수하다. 뭐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밀농사를 미원 중심으로 좀 확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고 밀농사가 확대되려면 밀 가지고 만드는 게 빵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먹을거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빵이 아닌 뭐 칼국수, 국수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제품이나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개발하고 그렇게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 해야 될 일이 점점 좀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지역 농산물로 지역민 직접 농사 지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품을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에도 이제 충북 기업, 이게 충북에서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뭐 지자체, 이런 것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농사만 짓던 농민이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맡고 뭐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겪어보고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많이 깨닫게 됐죠. 그리고 특히 요즘은 뭐 시내나 외곽이나 뭐 많이 큰 차이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 중소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라는 걸 이번에 또 많이 느끼게 됐어요. 물론 도시도 어렵고 뭐 다 어렵긴 하지만 근데 이제 농촌 지역이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촌 지역 소멸 위험 얘기도 나오고 점점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어려움도 얘기하는데 농촌의 농민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상업 하시는 분들 그 어려운 조건에서 있으니까 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면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농촌 지역에서 큰 수익이 안 나면서도 그래도 계속 버티고 지역에 그 상업을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을 조례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거나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미원 산골 마을빵을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려면 물론 이제 그쪽에 가서도 되는데 거기가 주소지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요? 저기로 동청주 농협 본점을 찍거나 우리 이제 뭐 미원 산골 마을빵을 검색을 해도 요즘은 이제 조금 나오긴 하고요. 블로그나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기도 하고 또 이거를 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쇼핑몰 전문적으로 이렇게 내는 곳은 지금 최근에 그 흑살림 뭐 쇼핑몰 거기에 이제 우리 빵을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2가지 빵만 현재 등록이 돼 있긴 한데 점차 이제 늘려가려고는 해요.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는 구매하는 방법은 아직 저희가 조금 올해 이제 지나가면서 좀 최근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전화로 택배, 이렇게 택배로 전화로 해주시면 택배가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직접 제일 좋은 거는 매장으로 가까우신 분들은 오셔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당일 생산한 것만 당일 판매하고 다음날 되면 그걸 20% 할인해서 팔고 3일째 되는 건 안 팔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리 택배를 빨리 보낸다고 해도 하루 지난 빵을 받아보시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맛있는 빵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와서 직접 방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희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꿈을 실현해가는 마을 기업으로 우뚝 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